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해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다는 한국 정보당국의 평가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전술핵 소형화를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최소한 2차례 이상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6일 BOA에 북한이 최근 핵 기폭장치 작동 실험을 진행했다면 이는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을 위한 전술 핵무기 시험의 준비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공언대로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고 다탄두 핵탄도탄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실험하려는 목적이라면 핵 기폭장치 실험도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common practice, this kind of tests, detonator tests when you develop a new nuclear warhead. And this is important in this case because now that you are miniaturizing the warhead, it's much more compact and complicated design. So you want to test it whether the detonation, the explosion itself works and provides the required impact so that the implosion takes place as planned.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어 소형화된 탄두를 개발하려면 탄두가 계획대로 작동하고 필요한 폭발 수율이 달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체 역학 실험 등 광범위한 실험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는 것은 새 핵실험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며 북한이 기폭장치 실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면 핵실험 재개 시기는 핵실험장 자체의 준비 상태와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BOA에 북한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 기폭장치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지적하고 새 기폭장치 작동을 실험했다는 것은 전과 다른 새 핵무기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를 시험하려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준비 단계로 볼 때 이미 갱도의 기존 입구와 새 입구를 연결하고 굴착 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핵실험을 위한 공간까지 전기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I think typically when the cable laying happens, that they're not going to do that if they're not getting ready to test. But typically, you lay the cables soon before you test, and then there's just some amount of time when you have to seal up the test chamber and parts of the tunnel, because you don't want the blast wave with radioactive debris to come out the tunnel entrance.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 시작 준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탄도미사일 탑재 핵무기 소형화 역량을 확보하는 데는 한 번의 실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최소 2차례 이상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감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로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일본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과 핵 미사일은 물론
일본이 납치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영내 동맹과 협력하며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한일 3자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상호 방위를 위한 한일 협력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는 것 이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자료와 정보를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obviously sharing what we think we know and with what our Japanese and South Korean partners are also seeing, but we haven't come to any final conclusions. 커비 대변인은 또 이번 미사일 발사 횟수에 대한 각국의 분석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선 정보를 여전히 분석하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3발을 섞어 쐈다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최소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숫자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이미 한국, 일본과 양자 훈련을 실시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우리가 취할 조치에 대해선 추정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분명히 동맹국과 양자뿐 아니라 미한일 3자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상호 방위를 위한 양자 간 모색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ary has always been keen on is improving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And we also encourage Japan and South Korea bilaterally to explore options for mutual self-defense as well. 커비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전날에는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전화통화하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며 장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와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양자 그리고 한국과 함께 3자 협력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박동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를 미중 협력 분야로 꼽으며 중국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 질서 재편을 시도하며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국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미중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줄여온 규범과 조약 준수는 우리 모두의 이득이라며 중국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China and the United States must keep working together and with other countries to address Iran 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nd we remain ready to discuss directly with Beijing ou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as nuclear powers. 블링컨 장관은 이어 중국과의 협력 분야로 기후변화와 코로나, 세계 식량 위기 대응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중국 전략은 중국을 국제 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이 도전에 집중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중국은 국제 질서 재편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수행할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에서 중국은 더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ut rather than using its power to reinforce and revitalize the laws, the agreements, the principles, the institutions that enabled its success so that other countries can benefit from them too, Beijing is undermining them. 블링컨 장관은 중국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질서를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을 바꿀 것이라며 3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가진 힘의 토대, 즉 경쟁력, 혁신, 민주주의에 투자하며
동맹과 파트너와는 공동의 목적과 대의를 갖고 행동하면서 노력을 일치시키고 또 이런 두 핵심 자산을 활용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전략입니다. 미중 간 쟁점인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중국의 강압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hile our policy has not changed, what has changed is Beijing's growing coercion, like trying to cut off Taiwan's relation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blocking it from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면서 국무부 내에 중국 관련 정책을 조정 이행하는 차이나 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가운데 전 세계 30개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국가들의 군축회의 불참을 촉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비영리 단체인 유엔워치는 26일 성명을 통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또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북한의 터무니없는 유엔 군축회의 의장직 수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군축회의에 참여하는 관련국들의 모든 대사들은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4주 동안 회의의 보이콧, 즉 불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워치를 비롯해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HRNK, 가족연구위원회 FRC 등 전 세계 30개 비정부 기구가 지지 성명을 한 이번 성명에서 단체들은 북한은 세계 최악의 무기 확산국이라며 북한이 의장국을 맡은 것은 군축 체계와 유엔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의 핵심 관계자는 27일 VOA에 전임 문재인 정부가 각종 소송으로 막아 앞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슨 지시가 하달됐는지 등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내용에 따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살인방조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했으며 유족 측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